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항식을 곱셈을 할 때는요, 두 가지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지수 법칙과요, 분배 법칙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자, 분배 법칙을 통해서요, 우리는 괄호를 풀어주는 전개를 할 거예요. 즉, 괄호 앞에 A가 곱해져 있다면 A를 가지고 이렇게 분배를 통해서 괄호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괄호 D에 곱해져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분배를 통해서 괄호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분배를 통해서 이렇게 곱할 때, 한과 한끼리 곱할 때는 우린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수법칙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법칙 크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밑이 같을 때만 곱셈이 가능한 거고요. 자, A하고 A 밑이 같습니다. A를 n번 곱하세요. A를 n번 곱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 곱셈 나온다면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더해서 계산한다 라고 배웠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제곱하고요, A 세제곱하고 곱하세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A의 5제곱이에요. A를 2번 곱하세요. A를 3번 곱하세요. 그러면 총 몇 번 곱한 거야? 5번 곱한 것이요. 그치요? 자, 이걸 보면 알듯이 우리 곱셈 나오다면 이 지수끼리 더해서 써주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요. 자, 괄호가 주어져 있을 때는 지수와 지수를 곱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제곱에 세제곱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는요, 요 괄호가 있다면 지수끼리 곱해서 2, 3은 6, 지수가 6이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A 하나가 아니라 A하고 B 이렇게 여러 개의 항이 나온 상태에서 괄호에 n제곱 이렇게 나온다면 이 n이라는 지수를 가지고요, 분배하면서 각각 지수들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요, 분수꼴이어도요, 분모 따로, 분자 따로 이렇게 분배하듯이 위아래 다 지수에다 곱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A제곱에 B 세제곱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자, 이 2라는 지수를요, A의 지수에도 곱해주시고 B의 지수에도 곱해주시는 거야. 괄호가 나온다면 우린 지수끼리 곱한다. 2하고 2를 곱해서 4제곱, B는요 3하고 2를 곱해서 6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분수꼴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A분의 B제곱에 세제곱 이렇게 나왔다 했을 때, 자, 이 3이라는 지수를 분모에 따로, 분자에 따로 곱해주시는 거야. 물론 지수에 곱하시는 거죠. 자, 보시면 이 지수는 1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1과 3을 곱해서 세제곱분의 B에 2하고 3을 곱해서 6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요, 네 번째. 나눗셈이 나온다면 우린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뺀다 라고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m에서 n을 뺀 m-n이 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1번과 3번 보시면 알겠지만 곱할 때는 지수끼리 더하는 거고요, 나눌 때는 지수끼리 빼는 겁니다. 됐죠? 근데 중등 과정에서는 자, 앞에서보다 뒤에서가 뺀다면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음수지수가 나와버려요. 그쵸? 그래서 음수지수를 다루지 않아요, 중등 과정은.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풀곤 했었지요. 근데 고등 과정에서는 음수지수를 다루기 때문에 공식이 더 간단해집니다. 그냥 나누세요 이렇게 나면 지수끼리 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A의 5제곱 나누기 A제곱이라고 나온다면요, 자, 지수끼리 빼주시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3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거였냐? A제곱분의 A5제곱, 원래 이거죠. 그렇죠? 나누는 수가 분모로 가니까요. 그럼 5개가 곱해져 있고요, 2개가 곱해져 있어요. 약분하시는 거야. 그럼 5개 중에 2개가 약분되고 몇 개가 남아요? 3개가 남는 거죠. 그래서 A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아, 5개 있는데 2개를 약분해서 3개, 그래서 5개 중에 2개 빼는 개념이구나. 이래서 우리는 나눗셈이 나온다면 지수의 뺄셈이라고 기억하시는 거라고요. 됐죠? 자, 그런데 A제곱 나누기 A5제곱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2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3이라는 음수지수가 나와버려요. 그렇죠? 근데 중등 과정에서 마이너스 3이라는 음수지수를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 자, 우리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자. 5에서 1을 빼서 3이라고 쓰고 대신 그거분의 1 이렇게 역수를 취하자 이렇게 배웠습니다, 중등 과정에서. 근데 왜 그런지가 이제 나오는데, 보세요.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 그냥 계산하시는 거예요. 2에서 5 빼세요. 그럼 마이너스 3이라는 음수지수를 쓰셔도 돼요. 잘 씁니다. 이렇게만 답을 쓰셔도 정답으로 인정이 돼요. 근데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라는 건 사실상 이거 똑같아요.
A 세제곱분의 1과 똑같겠지요. 그래서 음수지수에 쓰이는 이 마이너스가 뭐를 뜻하냐? 바로 역수를 뜻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붙으면 그게 역수라는 뜻이에요. 즉 A의 세제곱의 역수. 그래서 A 세제곱분의 1이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음수지수를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자, A제곱 나누기 A제곱 이렇게 한다면 앞뒤가 똑같은 수예요. 똑같은 수 나오시면 1이 되겠죠. 당연히 몫이. 그렇죠? 자, 근데 이건 지수법칙에 의해서 나눗셈은 지수의 뺄셈이니까 2에서 2 빼시면 0제곱이죠. 그래서 A의 0제곱이 1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모든 수, A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 0제곱이면 안 곱하란 얘기인데 곱하지 않았을 때는 0이 아닌가 싶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쌤이 A의 1제곱, A를 한 번 곱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A만 곱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요 앞에 1이 곱해져 있는 건데 생략한 거예요. 따라서 A의 0제곱, A를 곱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1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라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0이 아니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수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등과정 내용 복습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수법칙, 분배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다항식의 곱셈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 곱셈의 원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뭐냐?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하세요 라고 한다면 항을 하나 잡으신 후에 분배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의 항을 잡고 분배해서 이렇게 4번 분배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4개의 항이 나오겠죠. 거기서 동류항 계산 들어간다라는 게 우리가 다항식의 곱셈으로 중등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전개하면 되는데 그 와중에 잘 나오는 것들은 좀 공식으로 외웁시다 라고 해가지고 4가지 공식이 중등과정에서 등장을 했던 거고요. 이게 바로 곱셈 공식. 그래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까먹었을까 쌤이 복습시켜드리는 거야. 봐보세요. 자, 첫 번째 A 플러스 B의 제곱이나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 완전 제곱식이라고 불렀었죠. 자, 완전 제곱식 나오면 어떻게 전개하냐라고 했을 때 구조를 기억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야만 이미지화 시켜서 말로 기억하셔야만 응용 문제도 풀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어떻게 되냐 구조가 앞에 있는 항을 제곱한 게 첫 번째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앞뒤 항을 곱한 다음에 2배 한 거. 앞뒤 곱한 다음에 2배 한 게 우리 중간 두 번째에 나오는 거고요. 자, 뒤에 있는 항 제곱한 게 이제 세 번째에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 그래서 앞에 거 제곱, 앞뒤 곱한 다음에 2배,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였어요. 말로 상관은 똑같습니다. A-B의 제곱도 마찬가지. 앞에 거의 제곱 들어오고요. 앞뒤 곱한 다음에 2배, 앞뒤 곱하면 마이너스 AB죠. 거의 2배니까 마이너스 2AB. 그 다음에 뒤에 항 마이너스 B의 제곱 하면 플러스 B의 제곱 똑같습니다. 앞에 거의 제곱, 앞뒤 곱한 다음에 2배, 뒤에 거의 제곱이라고 말로 기억하시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합과 차가 나와 있습니다. 합과 차를 곱하면 합차 공식이 되겠죠. 자, 이걸 전개하면 간단히 이렇게 나올 텐데 그 구조를 어떻게 암기하는 거였냐? 앞에 것끼리 곱해서 앞에다 쓰고 뒤에 것끼리 곱해서 뒤에다 쓰고. 자, 이게 끝이었죠. 그쵸? 이게 바로 합차 공식이었어요. 자, 3번과 4번은 x에 관한 두 1차식의 곱이 되겠습니다. 1차식과 1차식을 곱하면 2차식이 되겠죠. 그래서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높은 차수부터 쭉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x하고 x를 곱하면 당연히 x제곱이라는 2차항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1차항이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합니다. 1차항은요. 바깥쪽 곱한 거와 안쪽 곱한 게 바로 1차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AX와 BX 더해서 A 더하기 BX 이렇게 되는 거고요. 1차항의 개수가 실제 여기 나온 요 상수를 더한 합과 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중학교 때 포인트를 잡아서 암기했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상수 곱하면 상수된다 까지요. 자, 같은 구조로 4번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X 앞의 개수가 1이 아니어도 전혀 상관없어. 똑같습니다, 구조가. 즉 1차항과 1차항 AX와 BX 곱하면 ABX제곱이라는 2차항이 나오겠죠. 근데 1차항이 어떻게 나오냐? 바깥쪽 곱한 거하고 안쪽 곱한 거. 바깥쪽 곱하면 AQX, 안쪽 곱하면 BPX. 그래서 AQ 더하기 BPX 이렇게 나오는 거다 라는 거죠. 그럼 상수 곱하면 상수 이렇게 나온다. 이 네 가지가 중등 과정에서 다뤘던 곱셈 공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또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이었죠. 됐죠?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나온다면요, 이걸 변형식을 통해서 다른 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어요. 즉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죠. 어떻게 나온 거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건 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랑 완전 제곱식에서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죠. 이 가운데 항만 없애주면 되겠구나 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가운데 항 2ab를 없애주면 이것과 똑같겠구나. 그렇죠? 자, 혹은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죠. a-b의 제곱 전개하는 거에서 가운데 항만 없애주면 되겠구나. 가운데 항이 마이너스 2ab니까 2ab를 더해주면 사라져서 와, 똑같아지겠구나 라는 거, 이렇게 변형식들은 생각하시면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죽는 과정의 곱셈 공식까지도 우리가 한번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관련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학기 4번은요, 바로 지수 법칙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자, 좌변 복잡한데요. 좌변 간단히 해가지고 우변하고 한번 비교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x제곱, y 세제곱은 그대로 써주시고요. 괄호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수끼리 곱하시라고요. 자, 여기 1이 세는 때 있으니까 3하고 2를 곱하시면 6제곱, 2하고 2 곱하면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x에 2하고 3 곱하면 6제곱, 3하고 3 곱하면 9제곱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곱셈이니까요, 이제 밑이 같은 것끼리 계산하시면 되는데, 곱셈이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였어요. 자, x만 보세요. x를 보시면, 자, 요 2, 그 다음에 6 더하시면 8이죠. 거기다 6 더하시면 14가 됩니다. 자, y도 마찬가지. 3에다가 2 더하시면 5, 5에다 9 더하니까 14. 둘 다 지수가 14가 돼요. 그래서 m이라는 지수가 14입니다. yu의 지수 n이 14입니다. 쓰시고요. m에서 n 빼는 거니까 14, 14 빼면 0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지수 법칙 확인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곱셈 공식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보시면 중학교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곱셈 공식 변형 문제가 되겠죠. 자, 뺄셈 알려주고요. 그리고 곱한 거 알려주고 우리가 제곱제곱의 합구하랍니다. 그럼 곱셈 공식 변형식이 하나 떠오르시면 되는데, 주어진 게 a-b니까 a-b를 이용해서 식을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 완전 제곱식에서 가운데 항만 없어진다면 똑같죠? 이거랑 가운데 항이 마이너스 2ab가 나오는 거니까요. 여기다가 2ab를 더해주시면 사셔서 똑같은 식이 될 겁니다. 됐죠? 좌변을 구해봐라 라는 거니까 우변에 대입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4의 제곱 16이고요. 3이 6. 그래서 22라는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 곱셈공식 변형식을 살짝 또 응용한 문제 잘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함께 살펴보지. 개념 확인 6번이에요. 자, 보시면 x와 x분의 1 바로 역수예요. 역수의 합이 주어진 상태에서 역수의 뺄셈 혹은 제곱제곱의 합도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x와 x분의 1의 역수의 합을 제곱하면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자, 앞에 항 제곱하면 나오고요. 뒤에 항 제곱하면 나와요. 근데 여기 전개하면 앞뒤 곱한 거에 2배한 그 중간에 두 번째 항이 있죠. 그걸 없애주셔야 돼요. 앞뒤 곱한 다음에 2배 해보세요. 그럼 뭐지요? 2죠. 그쵸? 그 2를 없애주셔야만 똑같은 식이 된다. 이렇게 변형식을 쓰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3이에요. 3의 제곱 9가 되겠고요. 9에서 2를 빼주니까 바로 7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겠어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 볼 텐데요. 바로 구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식을 쓸 때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뺀 거의 제곱, 완전 제곱식이죠. 자, 더한 거의 제곱. 이것도 완전 제곱식입니다. 자, 앞에 항 x제곱한 거 x제곱한 거 똑같고요. 자, 끝에 세 번째 항 마이너스 x분의 1 제곱하나 x분의 1 제곱하나 똑같아요. 그럼 차이가 어디서 나오죠? 그 두 번째 항에서 나오죠. 여기서 앞뒤 곱한 다음에 2배 하면 마이너스 2 나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앞뒤 곱한 다음에 2배 하면 2가 나와요. 아, 그럼 2에서 4를 빼주면 여기 마이너스 2 나오는 항하고 똑같겠구나.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 주시는 거야. 자, 좌변을 구하고 싶으니 우변을 계산해 봅니다. 3이죠? 3의 제곱 9고요. 9에서 4 빼니까 5예요. 주의하실 건 답이 5가 아니고요. 제곱한 게 5니까요. 제곱을 없애주셔야 돼. 제곱하기 전 상태. 바로 제곱근. 5의 제곱근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루트 5가 아니라요. 주의하실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둘 다 있죠? 제곱 없을 때는 불마 루트 5라고 답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우리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특히나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그 곱셈 공식 그리고 변형식까지 자, 필수적으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꼭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